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캔바 작업 페이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3강에서 이미 캔바 작업 페이지의 상단, 최고 상단에 있는 메뉴는 확인했습니다. 4강은 작업 페이지를 두르고 있는 아래 위에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 메뉴들을 책에서는 가운데 메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가운데 메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쭉 내리면 이게 작업 페이지예요. 작업 페이지는 뭡니까? 내가 실제 디자인하는 그 공간을 작업 페이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페이지 상단과 하단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이 메뉴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책에는 짧게 설명하고 책 뒷부분에 실제 캔바로 표지 디자인하는 실습할 수 있는 이 부분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요 아예 처음 설명할 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캔바를 제가 띄우겠습니다. 제가 이미 세팅해 놨습니다. 자, 이게 홈이죠. 홈에서 내가 원하는 표지로 세팅을 하려면 디자인 만들기에 맞춤형 크기 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바로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맞춤형 크기 클릭해서 입력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직까지 제목을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제목 없는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세로, 길이가 이렇게 세팅돼서 나옵니다. 우리는요 제목을 적어 봅시다. 캔바 실습. 그럼 이렇게 저장됩니다. 요게 작업 페이지고요. 작업 페이지 옆에는 템플릿이 쭉 추천된 템플릿이 나오죠. 요 템플릿은 요 사이즈에 맞는 크기의 템플릿을 캔바가 추천해 줍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 작업 페이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다. 아까 전에 책에서 볼 때는 메뉴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작업 페이지에 아무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메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위치, 이 메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단에 요 두 개 메뉴만 있죠. 여러분, 위치 요 메뉴는 이미지가 들어찼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지금 클릭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탕화면밖에 없거든요. 이 배경. 그죠? 배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못하고요. 자, 작업 페이지 위쪽을 봅시다. 페이지 복제라고 되어 있고 요 메뉴는요 페이지 추가. 이 페이지 추가는 밑에 있는 페이지 추가와 같은 메뉴입니다. 그럼 페이지 추가와 페이지 복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페이지 복제는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뒀을 때 페이지 복제를 누르면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밑에 착착 붙습니다. 페이지 추가는 뭡니까? 흰 바탕에 빈 페이지를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하고 나니까 아까 보이지 않던 메뉴들이 이렇게 뜨죠. 요거는요 딱 보자마자 휴지통이라는 게 느껴지죠. 페이지 삭제. 요 밑에 걸 눌러도 페이지 추가 이렇게 됩니다. 요 화살표는 뭐냐? 이 페이지를 위로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위로 이동. 위에 있는 페이지는 밑으로 한 칸 내리겠다. 아래로 이동.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만들어지니까 조금 전에 없던 메뉴들이 떴어요. 지워볼게요. 지우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만들면 각 페이지마다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실습 1, 밑에 것은 실습 2. 이렇게 하면요. 여기 있는 제목으로 나중에 이름이 붙어서 저장이 됩니다. 다운로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것은 숨기기인데 우리가 굳이 페이지 숨기기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냥 옆에 추천하는 템플릿을 하나 넣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아쉽게도 저는 이제 프로 유료 회원이지만 여러분 무료 회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다 노란색으로 들어온 이 부분들은 유료 회원만 가능하다. 유료 회원 아니더라도 나는 정말 이
이미지 쓰고 싶다 그러면요, 요 이미지에 대한 돈만 내셔도 되고, 아니면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되고. 근데 요즘은 기간 한정 프로모션으로 3개월 동안 50% 할인으로 지금 가고 있던데, 아마 요런 정책은 그때그때마다 바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메뉴란다. 템플릿 그냥 넣겠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죠? 바로 이렇게 들어오고, 자, 메뉴가 들어오자마자 위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능의 메뉴들이 쭉 이렇게 떴습니다. 메뉴가 들어온 게 참, 이미지가 들어오자마자 메뉴가 쭉 이렇게 떴어요. 그죠?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사진 편집이라고 떴습니다. 뭐냐? 제가 금방 요 배경을 클릭하니까 사진 편집으로 떴어요. 그죠? 즉, 이 배경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사진. 여러분, 이 배경이 다 사진이지만 여기에는 사진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녀석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 위 부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미지 편집. 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뒤에 전체 배경은요,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할 때마다 이미지냐 사진이냐에 따라서 메뉴 구성이 달라져요. 물론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사진 편집부터 보자. 사진 편집.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쓴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여기 튀어나온 부분 누르면 숨기기입니다. 숨겨놓고 더 잘 보자. 사진 편집 누르시면요, 아까 없앴던 이 부분에 다시 메뉴가 하나 뜹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떠요. 자, 아쉽게도 사진 편집에 이 위에 매직 스튜디오라는 이 부분은요, 다 노란색 왕관이 붙어 있어요. 즉 뭐다? 이 매직 에디트 빼고는 유료 회원만 가능해요. 그렇다고 이거 안 쓰면 표지 못 만드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표지 만들 수 있어요, 무료로. 예, 일단 이 부분은 뒤에 실습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필터는 보세요.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약간씩 느낌이 달라지죠. 이렇게 모두 보기 하면 필터를, 여러 개 필터를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필터. 이것은 무료 회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 강도는 필터의 강도. 필터의 강도를 이렇게 여러분이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효과. 지금 여러분 요 FX 효과라는 메뉴만 지금 보고 있어요. 효과, 조정, 자르기 지금 다 있는데 우리는 효과만 보고 있습니다. 효과 이 탭에 그림자 클릭하면요, 그죠? 그림자를 이 배경에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림자도 크기, 흐림 정도, 앵글, 강도 일일이 다 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사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기본 세팅된 이미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동 초점, 그죠? 뭐 초점 흐리게 만들기 이런 부분들로 결정할 수 있고, 흐리기를 클릭해 볼게요. 배경, 지금 배경이 세팅된 상태잖아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원래 배경 자체가 흐릿한데 아주 또렷한 배경을 이 브러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브러쉬, 즉 붓에 붙은, 붓 앞에 있는 브러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하면 보세요. 점점점 브러쉬 원이 커집니다. 작게 하면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흐리기 추가하면 이렇게 내가 흐리게 만들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하면 흐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서 안 보이는데 흐려져요. 그 다음 삭제 누르면요, 내가 흐리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다시 삭제시키면 그 부분이 원상복구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새로운 템플릿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으로 흐리게 한번 해볼게요. 같은 사진이에요. 이 배경은 사진 편집, 그죠? 필터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바꿀 수 있고요. 그죠? 바꿀 수 있고, 우리 지금 흐리기 봤었죠? 흐리기. 보면 자, 이미지가 나타났죠? 흐리기 추가, 브러쉬 크기 이 정도로 해놓고 지금 요쪽 산 등성이를, 그죠? 요렇게 해서 제가 흐리게 해볼게요. 이렇게 흐리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좀 흐리게.
그려지는. 다시 돌리고 싶다. 삭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아까 전에 흐리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원상복구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흐리게 그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하면 되고 옆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옆에 숨어있는 메뉴 이중톤. 그죠? 톤을 이중톤으로 체리, 뭐 푸크시아, 뭐 아주 다양하게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다 무료 회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다음 조정 기능은요. 여러분 요 사진 배경이 사진이죠. 이 배경에 색감 조정, 색조, 온도, 밝기, 대비, 하이라이트, 그림자, 생동감, 채도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보십시오. 이렇게 채도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요. 생동감 한번 봅시다. 저도 이런 거 거의 안 써요, 사실. 왜? 캔바가 제공하는 이 이미지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급으로 내가 이렇게 바꿔야겠다. 뭐 하이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바뀌긴 하죠. 대비. 그럴 거면 이렇게 바꾸지. 가능하면 이 부분 뭐 안 쓰면 뭐 좋다고까진 표현 못 하겠지만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르기는요. 자르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르기는 지금 스마트 자르기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자를 건가. 그런데 현재 이 사진은요. 자르기가 안 됩니다. 이 배경 자체는 지금 자르기가 안 돼요. 나중에 자르기는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식으로 자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뉴가 이런 게 있다라는 설명만 드려요. 이 자르기 말고 다른 자르기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러면 FX 효과 조정 자르기 기본적인 부분들은 설명드렸어요. 실제 나중에 책 표지 만들기 실습할 때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게 사진 편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진 편집이고 아까 이미지 편집, 그죠? 이미지 편집으로 바꿔볼게요. 사진 편집은 이렇다 이거예요. 이 부분 클릭하면 다시 돌아오고요. 템플릿이 나왔어. 페이지 추가해서 지금 배경이 따라왔어요. 이럴 때는 딜리트해서 지우면 돼요. 자, 사진이 아니라 우리는 뭐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 편집이 나왔잖아요. 요 이미지 편집 클릭해 볼게요. 사진 편집과 또 달라요. 보시면 이미지 편집이라고 해서 스마트 목업, 여러분 목업이라는 기능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이걸 쓸 수 있어요. 목업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믹스 뭐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컬러가 약간씩 바뀌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 스크린 뭐 하프톤, 그죠? 또 바뀝니다. 그죠? 뭐 세미톤,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필터 역할을 합니다. 사진 편집이든 이미지 편집이든, 그죠? 여러분 기호에 맞게 수정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 아까 사진부터 봤으니까 사진 위주로 볼게요. 사진 편집 부분, 이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닫고, 그다음 뒤집기라고 나와요. 뒤집기. 자, 여러분 뒤집기는 어떻게 쓰느냐? 사진에도 뒤집기가 있고요. 이미지에도 어디 갔나 이미지에도 뒤집기가 있어요. 자, 이 뒤집기 기능은 이 녀석을 먼저 볼게요. 뒤집기부터 해볼게요. 뒤집기. 수평 뒤집기. 뒤집어볼게요. 수평을 기준으로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금방 보셨어요? 예.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좌우 반전이 일어나요. 좌우 반전. 그죠? 수직 뒤집기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집기 기능. 이미지나 사진이나 똑같습니다. 기능은 뒤집기. 그다음 사진 편집에는 뒤집기밖에 없는데 이미지 편집에는요. 자르기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자르기 말씀드렸잖아요. 자르기. 보시면 보세요. 요것은 이미지입니다. 사진이 아니고 이미지 자르기는 이렇게 자르기가 떠요. 자, 잘라볼게요. 자유 형식에 클릭되어 있습니다. 쉬워요. 내가 요 녀석 요 부분만 잘라내서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 사방에 있는 흰색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서
잘라볼게요. 자르기. 이 부분. 그죠? 요것만 남잖아요. 다른 부분은 잘려나갔어요. 이렇게 자르기를 활용하실 수 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 아까 사진은요, 다른 방식의 자르기가 있었죠. 그런데 사진은 자르기가 이미지만큼 모든 사진 이미지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잘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르기 기능. 그 다음, 다시 사진 편집으로 돌아와서 요 느낌표는 이 이미지를 만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비슷한 풍의 이미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진이나 그런 것을 보려면 더보기를 누르면 이 이미지를 제공한 뭐 회사면 회사, 작가면 작가의 또 다른 이미지나 사진을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편집에 있고, 그다음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렇게 정보를 요것은 사람 이름이죠. 그죠? 누구누구님의 콘텐츠 더 보기. 더 비슷한 내가 마음에 드는 작가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서요. 사진이 뭡니까? 배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배경 색상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그죠? 이 배경 색상에 지금 무지개 빛깔이 돌죠. 이 말은 배경에 단색 하나만 쓴 게 아니고 여러 색상이 쓰였다는 거예요. 배경에. 근데 나는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하면요. 배경이 바뀝니다. 배경. 그래서 실제로 새 페이지에 나는 단색 배경을 놓고 싶다. 그러면요. 이 녀석이 새 작업 페이지잖아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빈 페이지는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이미지가 없지만 이 녀석을 클릭하면 빈 페이지에 색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사진 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편집 어디 갔나? 사진. 지금 아까 사진이 안 뜨는데 다시 사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사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배경 색상. 그 다음 애니메이션 클릭해 볼게요. 왼쪽에 뭐가 뜨나 보세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하다 보면 이런 기능 있죠.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죠?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걸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녀석에는 지금 애니메이션 기능이 없는데 얘를 설정해 볼게요. 여유로움. 예, 이렇게 쫙 뜹니다. 예쁘다.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제 이 페이지에 적용이 됐어요. 내가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페이지에 똑같이 여유로움을 적용하고 싶으면요. 모든 페이지에 적용하면 다 적용됩니다. 지금은 한 페이지만 적용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니까 상단에 아까 여기 애니메이션이라 적혀 있는데 지금은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여유로움. 애니메이션이 없다가 여유로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여기 적용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적용된 걸 지우고 싶다. 이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제거하기. 제거 누르면 여기가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애니메이션이라고 다시 뜹니다. 보세요. 애니메이션. 지금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5초, 바로 이게 뭡니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면 몇 초 동안 진행된다? 5초 동안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 위치. 클릭해 볼게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위치는 여러분 사진 편집에도 위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뭐가 있습니까? 위치가 있어요. 그죠? 이미지에도 뭐가 있습니까? 애니메이션이 있죠. 똑같아요. 이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요건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자, 일단은 다시 사진 편집으로 들어와서 위치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는 정렬과 레이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메뉴가. 정렬을 클릭하면 보십시오. 지금 이거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활성화된 부분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레이어부터 볼게요. 레이어 클릭하면 이 작업 페이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보여줍니다. 레이어 뭐예요? 한 겹 모든 요소들의 구성 순서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배경이죠. 배경 클릭하면 이 요소들이 옆에 활성화됩니다. 작업 페이지. 이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 아주 작은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들이 겹겹이 겹쳐 있어.
그럴 경우에 내가 그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요, 위치에서 레이어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그죠? 이렇게 딱 클릭하면 클릭이 된다. 클릭.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내가 봤을 때 화면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이미지들, 사진과 이미지들이 겹겹이 지금 겹쳐 있죠. 겹쳐 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순번이 제일 앞쪽에 있는 거예요. 제일 앞쪽에 겹쳐져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위에. 배경은요, 이게 배경이잖아요. 원래 배경은 제일 뒤에 가 있어야 제일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제일 하단에 있어요. 여러분, 요 녀석을 요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순번이 얘보다 빨라지는 거예요. 즉 전면으로 오는 거예요. 화면 전면으로. 잘 보세요. 지금은 스타팅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얘를 위로 올릴게요. 스타팅 위로. 스타팅이 사라졌어. 스타팅이 뒤로 가버린 거예요. 왜? 얘의 순번이 스타팅보다 빠르기 때문에 화면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겹치겠다? 어느 부분을 내가 앞세우겠다. 자, 이것은 전체고요. 겹침을 누르면 서로 이미지끼리 겹쳐져 있는 부분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아주 중요해요. 왜? 얘는 두 부분이 겹쳤는데 뒤에 있는 녀석을 앞으로 빼야겠다. 그럴 때는요, 레이어로 위치를 왔다 갔다 바꾸셔야 돼요. 또 너무 작은 이미지가 겹쳐 있다. 클릭이 안 돼. 그럼 여기서 클릭하시면 그 이미지가 바로바로 클릭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활용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에는 배경을 클릭해서 정렬이 안 됐는데 지금 개별 이미지를 클릭하니까 정렬이 떴습니다. 요 녀석으로도 이 이미지를 레이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앞으로, 뒤로 하면 뒤로 갑니다. 한 칸씩, 한 칸씩. 지금은 뒤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앞으로, 맨 뒤로. 그죠? 얘는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맨 앞으로, 맨 뒤로 해도 그게 배경 뒤로 얘는 숨지 못하니까. 여러분, 배경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얘가 아무리 뒤로 가도 배경 뒤로 숨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클릭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클릭해 볼게요. 요 녀석 스타팅 뒤로 눌러볼게요. 뒤로 보세요. 숨잖아요. 앞으로. 아까 레이어에서 순서 옮기는 것과 이 정렬이 똑같아요. 난 제일 뒤로 보내겠다. 아예. 그렇지만 배경 뒤로는 못 숨습니다. 맨 앞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요. 맨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게 오른쪽, 가운데. 그죠? 가운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부분. 이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회전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회전을 못 줍니다. 여러분 파트 1을 들으신 분 중에 파워포인트 제가 편집하는 법 알려드렸죠.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클릭하고 가운데 상단 여기에 초록색, 그죠? 초록색 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땠습니까? 동그란 화살표가 생기고 그 상태로 돌리면, 그죠? 마우스를 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하면 회전이 막 생겼잖아요. 근데 캔바는 그런 기능이 없고 여기서 회전값을 줘야 돼요. 10% 주겠다. 그러면요 이렇게 돕니다. 난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10%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정렬과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치와 관련한 메뉴는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이 레이어와 이 정렬 부분 때문에 사진, 이미지 다 위치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도록 사진에도 위치가 있고 이미지에도 위치가 동일하게 뜹니다. 예, 다시 아까 이미지 부분, 배경 부분으로 돌아가면 요 위치까지 설명드렸다. 자, 사진으로 돌아와 볼게요. 사진이란다. 이미지로 돌아와 볼게요. 이미지는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못 봤던 사진 편집이 없던 부분이 보이죠? 테두리 스타일. 뭐냐? 이 사진 옆으로 테두리를 두를 수 있어요. 사진 편집에는 없는데 이미지 편집에는
바로 뭐 이 테두리 스타일이 있어요. 클릭하면 테두리 굵기는 요 밑에가 테두리 굵기고요. 요 녀석은 테두리 종류입니다. 나는 이런 테두리를 돌릴래요. 지금 바뀌었죠? 이 테두리를 줄 수 있어요. 테두리, 그다음 색상. 테두리를 만드니까 색상 메뉴가 또 하나 더 생겼어요. 테두리의 색상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클릭해서 테두리 스타일 보면 테두리 굵기 점점 굵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테두리의 꺾인 부분 모서리 둥글게 만들기를 누르면요.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더 둥그러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다. 사진은 안 됩니다. 뭐만 이미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죠? 색도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위치 애니메이션은 똑같고 요 부분 투명도는 뭐냐? 클릭해두고 투명도 클릭해 볼게요. 투명도를 점점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하얗게 변하죠. 그죠? 이렇게 투명도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이미지뿐만 아니고 사진에도 동일하게 투명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변경 가능하다. 스타일 복사 이거는 크게 의미 없고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배경 잠금. 자, 여러분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나는 안 움직이고 싶은데 잘못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배경 자체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 녀석을 누르면 배경이 잠겨버려요. 더 이상 이동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돼. 그죠?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싶다.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그럼 다시 복귀됐습니다. 자, 요렇게 배경을 잠그는 자물쇠가 있고요. 또 여기에도 자물쇠가 하나 더 있죠. 요 녀석은 배경, 요 녀석은요 컨텐츠를 잠글 수 있어요. 자, 내가 요 스타팅이라는 이미지 작업이 끝났어. 얘는 요 위치에서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 이상 수정이 안 되게, 내가 무슨 일을 벌여도 얘는 수정 안 되게.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자물쇠로 잠궈버려요. 한 번 클릭하면 자물쇠가 잠겨 있는데 연필이 있죠. 즉 뭐 위치는 이동이 안 돼. 더 이상.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수정은 가능해요. 위치는 아무리 옮기고 싶어도 얘 위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제가 한 번 더 눌렀나? 왜 안 되지? 네. 수정은 가능해. 보세요. 수정은 가능해. 만약에 한 번 더 눌렀다. 그러면요. 완전히 자물쇠가 잠겼죠. 수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돼. 그리고 한 번 더 수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돼. 같은 말인데 예. 이동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돼. 그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열쇠가 열립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수정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컨텐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얘는 배경 잠그는 용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 사진 편집 관련한 거 다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이미지 편집 관련한 것도 똑같아요.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얘는 요 이미지에 대한 잠금입니다. 그죠? 요 이미지만 클릭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단의 메뉴는 끝이 났다. 그 다음 하단에도 메뉴 있어요. 뭐 참고 뭐 클릭하면 그죠? 내가 파워포인트에도 밑에 내가 발표하기 위해서 미리 적어 놓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에 적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요 부분 이렇게 돌출된 화살표 있죠? 클릭하면 전체 페이지가 일렬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여기 페이지 추가하면요. 여기에서도 페이지가 추가됩니다. 여기 점 3개 찍힌 거 있죠? 클릭하면 이런 메뉴들이 떠요. 삭제하고 싶다. 그죠? 뭐 복사하고 싶다. 뭐 페이지 추가하고 싶다. 우리가 크게 뭐 이용할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페이지가 숨겨집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뭐냐? 원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채로 왔다 갔다 하면 확대, 축소가 된다. 그죠? 확대, 축소. 이거 언제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바로 이 상단과 왼쪽에 있는 눈금자 설명할 때 그죠? 아주 유용하다. 눈금자의 정확한 길이를 알고 싶으면 최대한으로 그죠? 확대해서 눈금자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최대 500%까지 확대됩니다. 100%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100%도 너무 크다. 이렇게 줄여놓는 거예요. 축소.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리드 뷰라고 해서 클릭해 볼게요.
지금까지 내가 띄워놓은 모든 페이지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원상 복귀.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전체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줘요. 전체 화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그 다음에 ESC 키, Escape 누르면 다시 원상 복구. 물음표는요, 뭐 문의사항 내가 적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녀석 클릭하면 음성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닫고 뭐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클릭하면 뭐 여기도 무엇이든 검색하세요. 우리가 뭐 크게 쓸 일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 더 메뉴를 확인 안 시킨 게 있습니다. 글자 부분 있죠? 글자 부분을 클릭하면 텍스트 관련한 메뉴들이 이렇게 떠요. 뭡니까? 글꼴,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글자 색상, 그 다음에 두께, 그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요 녀석 누르면 글자 사이의 간격도 조정할 수 있죠. 글자 간격, 자간. 줄 간격은요, 행간, 줄 간격, 줄줄 사이의 간격. 그것을 이걸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나오는 것은 금방 요 글꼴을 눌렀기 때문에 캔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글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 글꼴 부분은 뒤에 가서 직접 실습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 요 부분이 나온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이 템플릿 부분 있죠? 이 사이즈만큼 추천해준다. 사이즈 크기와 비슷하게. 여기서 템플릿 검색을 하면요. 여러분 겨울이라고 쳐볼게요. 이 작업 페이지 크기에 적절한 템플릿을 추천해 줘요. 그리고 검색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 방법으로 검색하지 마세요. 왜? 요 사이즈에 맞는 템플릿만 검색해 줘요. 그러면 홈으로 나가서 홈에 요 부분도 템플릿 검색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겨울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모든 사이즈에 겨울 관련한 템플릿이 다 검색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템플릿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검색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종류의 템플릿이 나와요. 자, 이 녀석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라고 나오죠. 이 녀석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새 창이 뜹니다. 왜? 이 사이즈에 맞는 창을 새로 띄우는 거예요. 기존 창이 아니라. 그러면 이 녀석들 중에 일부만 너무 좋다. 이 부분만 복사해서 써야지 얘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니 나는 전체를 다 쓰고 싶다. 그러면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A 전체 지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 가지고 와서 여기에 클릭하고 붙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요. 배경은 안 들어온 것 같다. 이 녀석. 그죠? 클릭해서 컨트롤 C 해서 붙이면 이렇게 되죠. 자, 캔바 프로그램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창으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제가 이 창에 있는 것을 이 창으로 갖다 붙였잖아요. 캔바끼리 가능해요. 그런데 캔바에 있는 디자인을 파워포인트나 한글 원고에 집어넣겠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같은 캔바끼리는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표지 디자인할 때 내가 이 사이즈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캔바에서 제공하는 모든 템플릿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꼭 홈에서 검색하세요. 가능하면 이 사이즈에서 검색하지 마라. 예.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